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독일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의 6강입니다. 교과서라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다 습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텍스트의 6번째 강이고요. 6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6강은 제가 한 3번, 4번 정도에 나눠서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6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6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는 하겠는데 내 것이 되진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6강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쭉 하면서 차차 내 것으로 되어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동사의 변화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항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남의 얘기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뭘 공부하게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불리시나요? 저는 뭐뭐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동사 중에서, 동사의 변화 중에서 아주 간단한 변화예요. 나하고 당신.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독일에 딱 가더라도 이야기할 부분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 남의 얘기보다는 나와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존댓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존댓말이 아니래 놓고 존댓말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니까 이렇게 존칭을 이용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존칭이 아닌 경우에도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동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동사의 변화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어떻게 불리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미고요. 어떻게 불리다 라는 동사는 하이센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은 대문자 sie입니다. 독일어에서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문문처럼 위라고 하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도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리고 그냥 동사와 주어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wie heißen Sie? 당신은 어떻게 불리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주어가 나가 되겠죠. 나, ich가 됩니다. 그 다음에 heißen 동사는 주어가 ich일 때는 heißen으로 쓰지 않고 heiße라고 쓴다. 요거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불립니다. 그럴 땐 ich heiße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ich heiße 수민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사진에서는 그냥 나는 수민이라고 해요. 내 이름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수민이라고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좀 친하게 불러라, 서까지 다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말칸이 좁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 배울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동사는 인칭에 따른 변화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인칭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혹은 복수냐, 그리고 영어에는 없는 건데 존칭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뇌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배웠죠? 요거를 배웠습니다. 요 어미가 들어가는 거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ich heiße 할 때. 그때 우리가 배운 거는
뭐 어미, 어간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 이힐 땐 하이세가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랬죠? 이히 하이스까지가 어간이고요. 그 뒤에 붙는 에는 어미다. 자,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요것도 배웠어요. 요거는 Sie heißen 할 때 하이센의 요 에n이 어떻게 보면은 원형 동사 같이 보이지만 하이스라고 하는 어간에 어미 에n이 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동사 원형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간은 어디까지나 하이스고 어미가 에n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배웠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렇게 많아. 근데 조금씩 우리가 부담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칭은요 단수하고 복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존칭은 단수하고 복수의 대명사도 같죠. 대명사도 같다 보니까 야 대명사가 같은데 그냥 같이 가자. 동사도 그냥 같이 갑니다. en 이렇게 가고요. 여기 중요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존칭과 복수는 손잡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좀 그냥 쉽게 말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존칭과 복수는 같은 길을 간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제가 존복동 그럽니다. 존칭과 복수는 같은 길을 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는 짓이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이 복수를 보세요. 복수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en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죠. 존칭도 그렇죠. 그래서 대략 요 복수하고 요 존칭은 그냥 손잡고 같이 가요. 어떻게 같이 가냐면 원형으로 같이 갑니다. 천만다행으로. 되게 쉽게 가는 거예요. 요 하나만 빼놓고는 얘가 이제 항상 골 아픈 건데 이어가 문제다. 너희들 이어가 문제다. 요거만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쉽게 같이 간다. 원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어디까지 했냐면 요것도 했고요. 요거 다 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2인칭. 신칭의 2인칭의 단수와 복수. 그 다음에 3인칭. 요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고요.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누, 스트. 이어, 트. 이걸 왜 쉬라고 했을까요? 잠깐만요. 자, air, the, s. 이거는 영어하고 마찬가지로 he, she, it 요게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t가 붙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외워야 할 거는 요 세 가지 어미예요. st, t, t. 요 세 가지 어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존칭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친하게 얘기해야 될 누인 경우, 그리고 이 누가 여럿이 모여있는 이어인 경우,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제3의 단수 인물에 대해서 말할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따로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예요. 네,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임을 모른다는 것이 아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컴맨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거기서 n을 띄어낸 나머지 요게 이제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n을 띄어낸 나머지 요게 어간이라고 해요.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계속 동사가 변화를 할 때 뒤에 어미는 변화하지만 먹이라고 하는 어간은 변화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난리 설레발을 쳐도 변화하지 않는 요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얘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 원형에서 n을 띄어내요. 아주 일부 동사는 n이 없고 n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동사에서 어미에 해당하는 끝부분을 띄어내면 어간만 남아요. 자, 그 어간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1인칭에서는 이히에서는 에를 붙여요.
존칭에서는 an을 붙여요.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또 뭐 배웠어요? 존칭과 복수는 손잡고 같이 간다. 요 놈 하나만 빼고. 존칭과 복수는 같이 간다. 제가 존복동이라고 했죠. 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전부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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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입니다. 자, 나머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새로 배우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세 군데예요. do에서는 st를 붙이고 두가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친칭이 여러 명이 앞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을 우리가 트를 붙여줍니다. 너희들은 트야. 트를 붙여주고요. 여기도 또 쉬라고 했네. 잠시만요. 자, 그녀, 그것, 이거는 전부 트를 붙여줍니다. 요 세 군데를 특별히 주의해서 오늘 새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복수는 영어에서도 그렇게 동사 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형 써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복수에서 단 한 군데 주의할 때는 이어,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자, 단수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좀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동사도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어에 비해서 동사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영어는 예를 들어 come 이런 동사가 있으면 he comes 이렇게 동사 전체 무더기로 전체를 놓고 무더기로 된 동사 전체에 s를 붙입니다. s나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현재형 변화를 만들죠. 근데 독일어는 일단 어간을 발라낸다는 게 신기한 거죠. 영어와 다르다. 어간을 발라내버린다. 그래서 그 발라낸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인다. 요게 다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걸 어렵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영어와 독일어는 같은 게르만어 계통이에요. 옛날 옛적에는 같이 갔어요. 변화를 하다가 영어는 좀 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가장 간단한 변화로 압축이 된 거고, 독일어는 변화가 좀 복잡하죠. 아무래도 영어에 비해서는 그 복잡한 변화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처음에 배울 때 독일어처럼 이렇게 어미를 막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함이 있어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언어학을 공부했으니까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이 다의성이라든가 중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아요. 독일어에 비해서 많고 좀 우리가 그것을 잘 가려내야만 할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사람들은 이걸 못 참는 거죠. 아니, 난 분명한 게 좋겠어.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지 나는 꼭 알아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건 난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좋아. 격이 4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언어가 생겨 있는 형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독일어가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게 허들이 좀 높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게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할 때의 이야기고요. 보통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갈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 좀 더 중급 독일어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던가요. 아무튼 허들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어미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독일어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고 넘어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영어하고 독일어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요 어미들을 다 띄어낸 게 영어인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이 변화가. 다 띄어버려. 이게 영어죠. 실제로 영어입니다. 캄. 다 띄어버리자니까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좀 헷갈려. 여기만 s를 붙이자. 이렇게 된 게 영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다고 더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납득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자, 영어는 독일어에서
어감만 남기고 어미를 다 띄어내버린 게 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독일어를 공부할 때 내가 왜 이 어감에다가 어미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조금은 납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만 주의하시고 요거만 받아들이시면 첫 번째 난관을 넘어갑니다. 독일어 동사의 변화라고 하는 첫 번째 변화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제가 예문을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런 이제 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여기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Guten Tag, Guten Tag. Ich komme aus Russland. Woher kommen Sie? Ah, Sie kommen aus Russland. Ich komme aus Korea. 자, 요거는 밑에 제가 해석을 다 해놨으니까 어려울 게 없겠지만 읽는 연습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Guten Tag. Guten Tag. Ich komme aus Russland. Woher kommen Sie? Ah, Sie kommen aus Russland. Ich komme aus Korea. 자, Guten Tag은 뭐 잘 아는 우리 인사말이죠. 요거는 요렇게 한 뭐 20, 30대 되는 뭐 40대까지도 포함해서 젊은 학생들이 아니면 뭐 길에서 만났어도 그냥 청년들이 잘 하지 않는 인사예요. 사실은 만나면 그냥 하이, 할로 뭐 요렇게 하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가자는 거죠. 굿다 예의 바르게. 자, 그러더니 아가 다짜고짜 Ich komme aus Russland라고 얘기합니다. 호슬란트는 러시아하고 좀 비슷하죠. 무슨 란트가 붙으면 무슨 나라입니다. 호스 나라, 호슬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발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에르 발음이 초성에 왔을 때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루슬란트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이거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목전 있는 곳이 떨리면서 나는 호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호슬란트, 약간 후슬란트처럼 들릴 정도로 깊은 곳에서 히읗 소리 내는 깊은 곳에서 떠세요. 호슬란트. 자, 아우스는 뭐냐면은 from에 해당하는 말이죠. 나는 I come from Russland.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나는 어디 출신인데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당신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물어보면 굉장히 실례잖아요. 나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자,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의문사가 woher죠. woher. 그 다음에 주어가 G가 될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woher kommen Sie?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자, 그랬더니 배가 일단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Sie kommen aus Russland. 당신 러시아에서 왔군요. 자, 요거를 D를 주어로 해서 다시 한번 씁니다. 그래서 동사가 Sie kommen이 되죠. 당신은 러시아 출신이군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Ich komme aus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The가 주어가 아니고 do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시작을 할 겁니다. do가 주어가 되는데 이 할머니하고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할머니가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나는 무조건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the를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the가 존댓말이고 do가 반말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우리에겐 문화 충격이고 또 막상 내 앞에 굉장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님이 앉아 계실 경우에 할머니에게 누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문화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두는 반말이 아니고요. 친한 사이에서 혹은 지금 당장 친하진 않아도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사이에서도 씁니다. 또 하나는
할머니가 나한테 do를 했다. 그러면 나도 할머니한테 do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반말했어, 나도 반말할 테야.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나에게 do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내가 the를 쓰면은 저는 아니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과 반말처럼 한쪽은 the를 하고 한쪽은 do를 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같이 the를 하거나 같이 얘를 차리는 거죠. 아니면 같이 do를 하거나 그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o의 용법 자체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데 동사의 변화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 do가 주어가 될 경우에 the가 아니고 do가 주어가 될 경우에는 comeman이 아니고 comest가 됩니다. 그래서 woher come and the가 아니고 woher comest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woher comes to. 자, 그런데 실제로는 woher comes to do 이렇게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발음할 때는 살짝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woher comes to 요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죠. 할머니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Ich komme aus Korea 그랬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는 한국에서 왔구나. Du kommst aus Korea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the와 do를 썼을 때의 크나큰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강에서 조금 그래도 6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훑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 오늘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자, 2강에서 다시 이 뒤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에서 막 20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게 다예요. do일 때는 동사가 comman이 아니고 comest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는 요거 동사표 요 두 가지만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요건 외웁시다 라는 거는 꼭 외워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에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